인수정리, 인수분해 갑시다. 사실 이게 그 너희 교과서에 있는 단원하고 정석의 단원명이 뒤죽박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제 고쟁이 숙제 나갈 때에는 인수분해 단원이 지금 맞는데 원칙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석 단원이 좀 더 좋긴 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야지 뭐 나머지 정리도 하기 수월하고 그렇지 사실. 그죠? 그래갖고 인수분해 단원을 여기 있긴 하지만 꼭 인수분해에 이렇게 한정돼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약간 심도 있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는 알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너희들한테 곱셈 공식이라는 거 정리해 드렸었을 거야. 동그라미 세모 막 써가면서. 그리고 그 공식은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를 가정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시간에 거기 써져 있는 그 정석의 21페이지에 써져 있는 인수분해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 걸 재정리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다만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릴 거냐면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되게 복잡하게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수분해는요 일정의 순서 혹은 단계 같은 게 존재해.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하려고 했을 때 몇 가지 단계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인수분해 단원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는 좀 해봅시다. 인수분해. 공식은 안 써드리겠지만 인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아니라 인수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왜 인수분해를 씁니까? 요즘에 내 머리와 몸이 이래요. 인수분해가 아니라 인수를 먼저 써볼게요. 인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시면 어떤 시기 뭐 x 에이씨다 진짜 왜 이러지 오늘? x 제곱 플러스 뭐 2x 미안해 마이너스 2x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원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이 무엇을 전개해서 나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x 이 정도 다들 아시죠? 중학교 때 배웠을 테니까 그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 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라는 건데 요거 왜 내가 굳이 한번 체크해보자고 하냐면 중간고사 때 은근히 이거 처음에 점수 주고자 많이 물어보거든. 얘들아 선생님 질문에 지금 잘 대답해봐.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가는 것을 무슨 법칙을 적용시켰다고 이게? 무슨 법칙? 우리가 연산에서 다항식의 연산에서 그새 또 까먹은 거야? 다항식의 연산에서 법칙이 세 가지가 등장해. 하나가 교환 법칙, 두 번째가 결합 법칙, 세 번째가 분배 법칙. 그지? 기억나지 이제? 이거 은근히 중간고사 때 많이 물어보는다 얘들아. 무슨 법칙을 적용시킨 건가 이런 거. 그럼 내가 우변에 있는 식이 좌변에 된 걸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지, 분배 법칙 적용시켰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지? 분배 법칙을 적용시킨 건데, 오케이? 너희가 이런 분배 법칙을 적용시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전개했어요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분배 법칙과 전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착각할 때가 더 간혹 있어. 근데 그러지 않아. 아시겠니? 분배 법칙과 전개는 똑같은 말이 아니야. 반대로 이것도 한번 해보자. 우변에서 좌변으로 오는 거,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거, 요거. 다시. 선생님 지금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수분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좌변에서 우변 오는 걸 뭐라고 그래? 라고 물어보시면 애들이 당연히 인수분해 해요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자연스러울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그럼 좌변에서 우변 오는 건 무슨 법칙을 적용시킨 거야? 맞아.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어. 꼭 확인해봐. 분해가 아니라 미쳤나 보다. 와, 머리가 그냥. 이 무슨 말인지 하겠니?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말과 분배법칙이란 말 같은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좌변에서 우변 오는 것도 우변에서 좌변 오는 것도 다 무슨 법칙 적용시킨 거라고? 분배법칙 적용시킨 거라고. 선생님 왜 분배법칙이에요? 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 새끼가 얘랑 곱해지고 여기는 이 새끼가 얘랑 곱해졌다 보면 분배법칙인 거잖아. 이해하시겠어? 근데 애들이 이제 착각한 게 뭐냐면 분배법칙이 마치 전개와 비슷한 말이라 착각해서 그러면 인수분해한 건 분배법칙을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좌변에서 우변에 가도 우변에서 좌변에 가도 분배법칙이 적용된 건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 과정을 얘기할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전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것은 인수분해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즉 인수분해와 전개는 대응하는 말이긴 해. 근데 분배법칙은 그게 아니라고. 분배법칙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잠깐 주의하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중간고사 1번 문제 1번에서 한 5번 사이에 있는 문제 중에서 선생님들이 너희한테 점수 주고 싶어서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뭐 다음 과정 중에서 뭐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과정 중에서 어떤 법칙이 적용됐는지 서술하시오.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때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처럼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 더하기 3 이게 있었는데 이게 2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써져 있어. 여기서 일로 오는 건 뭐야? 분배 법칙 적용된 게 바로 보여. 근데 이걸 거꾸로 써놔버리잖아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뭐 2 곱하기 3 이렇게 했는데 걔를 2 묶어내고 1 더하기 3을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서 일로 오는 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인수분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말이겠어? 인수분해라는 법칙은 없단다 얘들아. 아시겠어? 우리가 연산자의 법칙은 뭐가 있다? 교환, 결합, 분배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아시겠지? 그 분배는 전개와 인수분해하는 모든 과정을 통치하는 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두고 계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 믿고 그 중에서 우리 인수를 뭐라고 인수라고 부릅니까? 라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곱의 상태로 표현된 식에서 곱의 상태에서 표현된 식에서 각각의 요 식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인수. 근데 인수는 꼭 다항식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사용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칩시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4 곱하기 2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막 생각해봐. 8이라고 하는 숫자를요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4는 인수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2도 인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숫자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인수가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하는 숫자도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2 곱하기 4 곱하기 1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 놓자라고 해서 여기 있는 숫자가 숫자일 경우에는 인수분해해달라는 말보다 뭘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소인수분해해달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소수인 상태까지 인수분해해달라. 그래서 1 같은 걸 쓰지 않고 4도 표현하지 않죠. 4는 2의 인수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와 반면에 다항식 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식 상태까지 인수분해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항식에서 소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숫자에서 인수분해의 기준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소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소수인 상태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다항식은 1차라고 하는 차수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해서 숫자 같은 게 만약에 곱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인정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편의에 의해서 그냥 써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학교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숫자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인수로 봐주셔도 괜찮은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거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어디 써 있죠? 써 있을 텐데요. 안 써 있나요? 민망하네요. 진짜 안 써 있나? 민망하네. 굉장히 민망하네. 33페이지 잠깐 펴보시면요. 33페이지. 아닌데. 미안. 야, 이거 안 써있냐? 정석 쓰레기네. 나 분명히 써있는 거 봤는데. 마치 이렇게 시간을 끌면 내가 마치 수업 준비를 안 한 것처럼 오해받을 텐데 어쩌겠어요. 진짜 안 보여. 내 눈이 삐꾼가? 못 찾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는 다항식 같은 경우는 차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차식까지 간다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보통은 이렇게 쓰면서 그냥 끝내도 상관없어요. 차수만 쓰면 상관없는데
편의를 위해서 그냥 숫자까지 같이 약수, 인수로 본 상태로 공통된 거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인수 쓰라고 하면 곱해지는 상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인수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마지막 하나만. 여기서 인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요. 인수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요 라는 것도 가능하실 건데 꼭 얘네만 인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인수는요. 얘네들 곱한 것도 인수가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가끔 애들 이제 마지막에 그 역시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다음 중 인수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 그러니까 보통 인수를 다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하긴 좀 그래. 왜냐면 만들어낸 데 있고 고부의 상태 연결되면 연결된 상태로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 쓰세요 이렇게 보통 말 안 하는데 다음 중 인수로 올바른 것을 짝지은 것을 그러면은 애들이 어디서 많이 고민하냐면 그러니까 얘를 인수로 봐야 되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고민을 해요. 곱해지는 상태가 얘가 또다시 무언가가 또 곱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상태의 식은 다 인수로 인지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만 좀 잠깐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 나와 있는 기본 공식은 제가 특별하게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분해하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인수 분해를 얘기 이제 합시다. 이게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 중요한 얘기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려고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따져보는 건 당연히 이겁니다. 공통인수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수분해 첫 번째는 공통인수가 있으면 걔부터 묶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는 예제를 잠깐 좀 볼게요. 거기 책에 있는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a 곱하기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더하기 b 곱하기 y 마이너스 x 얘 인수분해해달라. 인수분해해달라 묻는다는 얘기는 곱의 상태로 식이 표현된 게 아니라 덧셈 또는 빨셈 상태로 식이 표현됐다는 얘기겠죠.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덧셈 상태니까 인수분해 하려면 얘를 어떻게든 곱의 상태 바꿔낼 겁니다. 인수분해하라고? 그러면 무턱대고 애들이 되게 무책임하게 전개부터 다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 자신 없는 친구들일수록 인수분해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시 막 전개해봐요. 그냥 식을 막 쫙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막 식 정리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인수분해할 때 가장 첫 번째 핵심은 기준은 뭐냐면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낸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바로 보이실 거예요. 바로 x-y나 y-x나 똑같은 인수죠. 부호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 할 거라고 하시면 x-y를 묶어내시고 남아있는 게 얘는 a일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b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다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그리고 요 문제, 두 번째 문제. 근데 그 옆에 보시면 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요 두 번째 요 문제 때문에 너희들한테 얘기를 할게. 이게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얘를 여기다 갖다 들이미는 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인수분해 단원이 애들이 복잡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복잡하게 느끼는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 각각의 문제집이나 책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 그러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뒤죽박죽 막 섞어놨어.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활용한다. 근데 곱셈 공식이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11개가 써져 있잖아. 그거 언제 다 확인하고 자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 순간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공통인수를 묶어낸다고 했는데 이거 공통인수 묶어내도 풀리긴 풀리거든. 근데 얘를 공통인수를 묶어내겠다 생각이 잘 안 드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야 정리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준 거니까 여기선 B 묶어내고 여기선 C 묶어내면 되겠네 이렇게 보이겠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얘하고 얘 위치만 바꿔버려도 공통인수를 막 다른 걸 묶어내기 시작한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겪어본 적 있지 않아요? 뭐 여기 앞에 A, B 써져 있는데 마이너스 갑자기 AC가 써져 있고 그다음 플러스 B 제곱 써 있고 마이너스 BC 이렇게 써 있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얘네들 보니까 B가 공통인수 여기는 얘네들 보니까 C가 공통인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A, B 묶어내고 여기서는 C 묶어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는 A 묶어내고 여기서는 B 묶어내겠네 묶어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물론 얘는 워낙 간단한 식에서 이걸 묶든 저걸 묶든 다시 또 공통인수가 나타나긴 하겠지만요. 사실 이런 식을 만났을 때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첫 번째 기준은요. 전체적으로 공통인수가 들어있을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항들한테 동일한 문자 또는 동일한 식이 보였을 때 우리가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지 부분적으로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행위는 사실 그다지 좋은 행위는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식을 만났을 때 물론 공통인수를 묶어내서 인수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을 만났을 때 당연히 타당한 생각은 뭡니까? 라고 보시면 공통인수가 아니라요. 사용된 문자 중 지금 여기서 무슨 문자 사용됐지? A하고 B하고 C가 사용됐죠. 사용된 문자 중 가장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타당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서 A의 차수를 봤더니 A 몇 차입니까? 1차. B는 몇 차예요?
2차, C는 1차예요. 그러면 A하고 C의 차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식을 재정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냐면 여기 A에 관한 1차식, 여기 A에 관한 1차식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앞에서도 묶이는데. 근데 이게 점점점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묶으면 풀리고 저렇게 묶으면 안 풀리는 상황이 나타날 건데 그때 너희가 어떤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문자들 중 가장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식을 한번 다시 써봐야겠다가 첫 번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A를 묶어냈더니 남는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B-C고 두 번째 남아있는 게 얘네들이 다 A의 입장에서 상수 아니겠니?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BC를 썼는데 그 중에서 B가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서 보니 전체적으로 B-C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들어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B-C를 묶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통인수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 공통인수에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히 주어져 있는 식이 순차적으로 공통인수 묶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져 있는 문자의 차수 중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재정리한답니다. 선생님 C로 묶어도 C로 정리해도 풀려요? 풀립니다.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기준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요. 그 다음 기준은 당연하게도 곱셈 공식 활용하는 겁니다.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당연히 써먹을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거 잠깐 눈으로만 확인하고 올게요. 페이지 21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뭐 10가지나 써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1번은 너무나 당연하게 M이라고 하는 공통인수 묶어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썼었던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번은 합차 이용하겠다는 얘기고 4번은 2번과 거의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5번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좀 추가해야 될 게 고등학교 입장에서 추가해야 될 게 6번 같은 경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나 A 마이너스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추가되어 있는 공식이긴 하지만 이건 이렇게 인수된다는 걸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또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히려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는. 어디서부터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냐면 7번, 8번, 9번, 10번을 되게 어려워요. 학생들이. 근데 선생님이 약간 명확하게 좀 기준 하나 나눠줄게요. 1번부터 6번까지의 곱셈 공식은요 정말 자주 등장해요. 수능 때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모습이나 어떤 거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모습 이런 거 정말 수능 때까지도 계속 많이 쓰는 건데 그 이후에 7번, 8번, 9번, 10번에 대한 곱셈 공식은 수능 때는 별로 안 좋아해. 오히려 언제 많이 좋아하냐면요 중간고사에서 환장할 만큼 좋아합니다. 특히 그 10번씩 중간고사 때 아주 그냥 날아오를 거예요. 그냥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애들 이건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출제하시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뭐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그걸 고민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충분히 풀어보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넘어오세요. 아무튼 우린 그 곱셈 공식도 활용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듯이 1번부터 6번까지의 모습과 그 이후의 공식들을 좀 분리시켜서 정리해 드릴게요. 갑니다. 역시 바로 저 보기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면서 가볼 건데 그 다음 몇 번 문제를 한번 보시냐면 보기 2번에 보기 3번에 보기 2번에 3번을 보세요. 보기 2번에 3번. (9분의 4)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분의 9y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사실 바로 보이시면 바로 푸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요거부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처음 보자마자 공통인수가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두 번째 공통인수가 없다면 식을 정리하면서 인수분해를 단계를 시작하는 건데 식을 정리하는 단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용된 문자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수 정리한다. 근데 x도 2차고 y도 2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2차식이 등장하게 되면요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쓰죠. 이미 많이 해봤던 것 중 하나일 건데 앞에 나타나는 개수와 상수항에 해당하는 값들을 어떤 수로 분리시킬 거냐 얘기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9분의 4라고 하는 숫자와 4분의 9라는 숫자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통분을 해서 묶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통분해서 묶어내도 상관없는데 우린 조금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 상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떤 수와 어떤 수로 곱했을 때 9분의 4가 됩니까? 정말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제곱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3분의 2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3분의 2 아닐까 이렇게. 3분의 2 두 개가 곱해진 거 아닐까? 아니면 바꿔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 이유로 4분의 9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2분의 3 아닐까? 다만 조심하실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얘는 2분의 3만 있는 게 2분의 3 y가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3 y가 아닐까? 그리고 많이 했던 행위가 아닙니까?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본다 이거죠. 얘하고 얘하고 곱해봤더니 3분의 2하고 2분의 3이 곱해져서 사라져서 y만 남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하고 2분의 3이 곱해지면서 뭐만 남는다? y만 남게 된다. y하고 y 더하니까 얼마다? 2y 된다. 그게 바로 x 앞에 개수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나오면 인수분해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식을 쓰는데 여기가 x만 하나 갖다 쓰셔서 더하기로 엮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중학교 때 썼던 인수분해 공식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숫자가 조금 들어오니까 한번 풀어드려 본 거예요. 그 다음엔 몇 번 문제 한번 보시냐면 보기 3-2번 봅시다. 1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적혀져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건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단계야 단계. 그럼 내가 식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공통인수 있으면 묶어낸다가 당연히 첫 번째. 근데 공통인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통인수는요 제발 부탁인데 전반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인수를 먼저 뜻해요. 만약 그게 없으면 그 다음 선택은 뭐가 된다고요? 사용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수 정리한다. 그럼 얘 식부터 다시 정리해야 돼요. 얘는 x도 y도 아무거나 상관없긴 한데 이거 x에 관한 2차식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x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x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x에 관한 1차식은 얘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2x, yx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순간적으로 x에 관한 식 보겠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정상적이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상수항부터 후벼보기 시작해요. 상수항부터. 상수항이라는 건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식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기는 요 새끼를 봤더니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죠. 왜요? 합차예요. 어떤 거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거의 제곱. 왜냐면 어떻게 인수분해 될 겁니까? 1 마이너스 y 하나와 1 플러스 y 하나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x제곱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1인데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겠죠. 내가 마이너스를 어디다 갖다 붙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목적은 뭐냐면 대각선을 곱했을 때 뭐가 나오길 바란다? 2y가 나오길 바란다거든요. 여기는 y가 이미 플러스니까 여기 있는 부호를 바꿔주는 게 좋겠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하고 곱해지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1 플러스 y가 될 것이고 얘하고 얘가 곱해지니까 1 플러스 y가 돼요. 더하시면 2y가 딱 남네요. 이거 인수분해가 됐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식을 쓰면 됩니까? 여기 x로 갖다 쓰시고 더하기로 식을 연결시킨 뒤에 곱해 상태로 쭉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거기 보시면 정석원 선생님과 좀 다르게 풀었어요. 지금 정석원님 보기 보시면 1만 따로 남겨놓고 얘네들 일단 완전지없이 묶은 다음에 합차 구조를 최종적으로 이용했거든요. 그 방법이 안 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런 방법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풀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풀다 보면 애들이 인수분해를 되게 오랫동안 공부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물론 중학교 때 쓰긴 했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 곱셈 공식 갑자기 흙 뿌려주고 난 다음에 그 곱셈 공식마다 막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되게 복잡해 보여.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많이 때려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다 보니까 선생님이 기준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공통일수 있으면 묶어내라. 없으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문자들 중에 내림차순 정리해서 상수항부터 거꾸로 접근하기 시작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몇 번 보시냐면 보기 4번에 2번 보세요. 보기 4-2번.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워낙 간단해서 안 풀어드린 겁니다. 4-2번을 봤더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보면 이제 슬금슬금 이제 기겁하기 시작한다고. 뭐야 이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수분해 공식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겁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갑시다.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공통인수 없으니까 그냥 딱 바라봤더니 x에 관한 2차식, y에 관한 2차식이네. 나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그냥 x에 관한 2차식을 정리할 겁니다. 그럼 최고차항 얘일 거고요. x 제곱일 거고요.
1차식을 봤더니 여기가 1차고 여기가 1차거든요. 걔네들 묶어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2y 있을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4가 있을 거고 x를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지금 다 상수항이 돼버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이라고 갖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식을 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 식을 왜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그걸 잡으면 너희가 인수분해하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시면 이 상수항부터 인수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수항부터. 그러면 얘 인수분해 되나 봤더니 1과 3으로 되네요. 그래서 아 여기 y-1 하나 있을 거고 y-3이 있을 거야 정도가 이제 쉽게 보이시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여기 1 있을 거 여기 1 있을 거도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내 최종적인 목적은 대각선을 곱했을 때 1차 샵의 개수가 나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냥 둘 다 그냥 드립다 더해봤더니 2y-4 나오네요. 이거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x 쓰시고 더하기를 연결시키고 x 쓰시고 더하기를 연결시키면 인수분해 끝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역시 기본적인 문제 몇 가지 좀 풀어봅시다. 보기 6-2번 보세요. 보기 6-2번. 보기 6-2번 보면 x의 6제곱 더하기 y의 6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단 6차식에 관한 곱셈 공식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들으셔야 되냐면 차수를 치환해서 차수를 낮춰봐야겠다는 생각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때 사용되는 두 가지 기준이 선생님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기본적인 곱셈 공식에서 아까 전에 잠깐 봤었던 1번부터 6번까지 상황 속에서 사실 선생님이 몇 번 사실 다 이 방법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마지막 상수항 곱하기 상태로 이렇게 그 외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내가 좀 잘 기억해둬라. 이거 수능 때까지 너희 따라간다는 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합차 구조, 하나는 고등학교 때 합차라 부르는 3차식의 덧셈, 3차식의 뺄셈이야. 이거 여기까지가 딱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항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해. 항은 꼭 두 개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차수가 제곱 차수 또는 3차씩 나오는데 합차는 되게 티가 팍 나는 게 무언가의 제곱 마이너스가 반드시 등장해야 돼. 마이너스 뭐가. 그리고 뒤에 무언가의 제곱이에요. 근데 너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 마이너스라는 걸. 근데 그에 반해서 3차식은요 두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요. 무언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무언가의 세제곱도 존재하지만 무언가의 세제곱 플러스 무언가의 세제곱의 틀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식을 뭘 이용할 거냐? 그럼 난 합차 이용할 거야. 제곱차수로 낼 거냐? 아니면은 3차식 할 거냐라는 걸 결정할 때 뺄셈이면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셔야 되고 덧셈일 경우에 얘로 갑니다. 선생님 이걸 동그라미 셈으로 가르쳤던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잘 봐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은 애들이 이제 공식으로 이건 많이 알고 있거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뭐야? 그럼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대답한 건 되게 쉬운데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셈으로 쓰는 이유는요. 거기가 꼭 x하고 y가 들어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숫자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x 플러스 y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한번 빼주시고 동그라미와 세모를 한번 더해주세요라고 인지하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합차를 되게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3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의 세제곱에서 어떤 거의 세제곱을 뺀다라는 식이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뭐냐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제곱하고 더하기 동그라미와 세모 곱해주고 더하기 세모 제곱합니다 라고 기억하고 계셔야 이용해 먹기가 수월합니다. 밑에 것도 당연하겠죠. 어떻게 바뀌겠어요? 동그라미와 세모를 한번 더해주시고 동그라미 제곱하고 마이너스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플러스 세모의 제곱을 더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우리가 이 두 개 공식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정도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을 찾을 때 합차는 아니겠네.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 이용하겠네 라는 뜻은 여기가 3차 여기가 3차로 바꿔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물론 간단하게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요거 좀 연습을 시켜놓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3차가 되길 바란다 라는 뜻은 안에 뭐가 있어야 6차가 되겠어요? x 제곱이 있어야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죠. 무언가의 세제곱이길 바란다라는 뜻은 가로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y 제곱이 있어야겠다라고 하시면 x 제곱이 동그라미고 y 제곱이 세모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얘는 인수분해하게 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한번 등장해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동그라미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x 4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동그라미의 세모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x제곱 y제곱이 곱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y 4제곱이 나온다. 차수 조심하면서 계산하시기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동그라미 역할 누가 하고 있는가, 세모의 역할 누가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됩니까? 대답 좀 해줘요. 슬프잖아. 어디까지 풀었죠 지금? 6-2요? 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6-2번 옆에 6-3번 6-3번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써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짜증이 나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짜증이 나냐면 x하고 y란 문자를 사용했는데 x, y 둘 다 2차가 아니라 3차체 저차, 그러니까 제일 낮은 차수가 3차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런 공식을 몰랐던 그 전의 상태, 그러니까 선생님이 낮은 차수 중에 1차 또는 2차를 잡아내서 기준을 정리하면은 공통인수가 되게 쉽게 잡혔었거든. 근데 얘는 3차기 때문에 3차로 정리해서 내려와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되게 고민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일단 여기는 요 놈이 공통인수로 묶일 수 있다라는 건 인수분해가 되겠다는 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놈이 역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냐는 거 보이시는 게 중요한데, 요 정도는 이제 깔끔하게 써져 있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를 인수로 갖겠다는 게 보이실 거고, 두 번째 얘는 또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y 완전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y 또 인수 갖고 있겠다라는 거 보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하시면 사실 3차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항이 2개인 것들은요, 대부분 앞뒤로 자리를 하나씩 바꿔보면서 거의 대부분 인수가 되게 돼요. 근데 별로 어렵지도 않으면서 그냥 귀찮기만 해서 요 정도 되는 식들은요, 요 정도 그냥 이 정도 그냥 보시면서 인수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왜 한번 풀어보자고 한 거냐면, 그냥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태까지 되게 소중하게 배웠던 그 기준을 망가뜨리는 목적 같은 걸 좀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좀 그냥 보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센스 있게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요, 7-1번 문제 봐보세요. 사실 얘도 이제 6-3번하고 거의 엇비슷하긴 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그나마 좀 깔끔하게 써져 있는 거긴 한데,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쓰기 시작하면 정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용한지 느껴지세요? 뭐 이용했다라는 것? 그렇죠. 세제곱씩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씩 이용한 건데, 이걸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때 더 확인하는 경우가 많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 곱셈공식에서 바로 x 플러스 3y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곱셈공식 정확하게 보였을 때고, 안 되면요 정말 웃긴 거 가끔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뭐 사용하냐면 조리제법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은근히 돼요. 최고차폐 개수 1이고요. 그 다음에 9고요. 그 다음에 뭐로 봐야 돼요? 그 다음 뭘로 봐야 될까요? x가 1차 차폐 개수. 근데 이거 뭐식 잘못됐는데? 그쵸, y가 여기 하나 없죠. 예. 뭐가 잘못됐다는 게 확 들어왔어요.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27y제곱이라 쓰셔야 되죠.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27y의 세제곱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조리제 x를 기준으로 식을 써버린 겁니다. 그냥 x를 기준으로.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숫자의 약수를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의 약수 뭐 1 당연히 있을 건데 1 안 될 거라는 것도 너무 쉽게 보이고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시면 27이라는 숫자, 그리고 y가 세제곱. 그럼 여기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무언가의 세제곱이라는 게 보이시면 이제 그거 한번 후배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은 3의 세제곱, y 세제곱, y 세제곱이니까 3y 혹은 마이너스 3y일 텐데 플러스 값은 될 리가 없죠. 곱하고 더할 건데 이거 될 리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값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 내려오고 마이너스 3y 곱하니까 마이너스 3y 더하시니까 6y 내려올 것이고요.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18y 제곱 나올 거고요. 더하시니까 9y 제곱 나오실 거고요.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27y 세제곱 나오면서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도 잠깐 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는 간단해서 사실 보여요. 솔직히 간단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x의 세제곱이고 뒤에 있는 게 3y의 세제곱이라는 게 보여서 그냥 뭐 이거 되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별로 걱정이 안 될 텐데 이게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여기가 만약 x 플러스 1이 시작하면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1가 x 플러스 1 그게 또 전개돼 있으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땐 그냥 차라리 조립제품 하는 게 훨씬 더 단순 무식하지만 깔끔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까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요. 보기 9번 가봅시다. 보기 9번은 조금 그 야속한 문제인데 보기 9번이랑 보기 10번 이 두 문제 이거는 이 자체로 문제로 나와야 되라. 이 자체로.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로 가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로 보기 9번 자체, 보기 10번 자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보기 9번 쓱 써놓고 갈게요.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뭐 하래? 근데 이 식을 뭐 하래요? 인수분해 하래요. 이걸 인수분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아이러니한 게 이거 곱셈 공식의 결과 중에 이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애들이 한 번 정도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거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었는데 인수분해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한 적은 없어서 선생님 이거 곱셈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좀 연관돼서 체크해 두시냐면 필수 예제 2-1번이랑 같이 좀 체크해 두세요. 거기 옆에다가 필수 2-1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보기 9번하고 보기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그냥 서술형 문제가 나올 때가 되게 많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를 꼭 너희가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 나중에 많이 써먹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간고사는. 이거 자체를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지. 왜 이게 필수 2-1번하고 관계돼서 기억하시면 좋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문자는 A와 B인데 그 차수를 봤더니 하나는 4차 하나는 2차지. 이런 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의 차수 A제곱이든 B제곱이든 어떤 문자로 치환을 했을 때 그 치환된 식도 다시 2차식의 꼴을 갖게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A제곱을 내가 라지 A라고 치환하고 B제곱을 라지 B라고 치환했을 때 치환된 결과도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환된 결과도 다시 2차식이 돼버리죠. 이런 걸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그래. 2차식을 또 치환해도 2차식이 된다. 4차식을 치환했더니 2차식이 된다. 이렇게. 이 보기차 방정식은요. 푸는 방법이 두 가지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에 가장 주된 거는 선생님이 3차식 정도는 그냥 곱셈 공식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볼 수 있게끔만 해놔. 그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나와도 저 정도에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그 전에 썼던 기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공통일 수 있으면 묶어내봐. 두 번째는 주어진 문자에서 작은 차수, 내림차수 정리해봐. 이거였었잖아. 그게 이제 너희 수능 때까지 가장 많이 쓰는 인수분해 방법일 건데 중간고사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지금부터가 본격적이거든요. 이렇게 보기차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뭐 공통일 수 있으면 묶어내세요 아니면은 2차식에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상수항부터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최고차항과 대각선을 곱해서 인수분해하세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보기차 방정식 두 번째 방법이 애들이 되게 골때리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시면 합차의 구조로 의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합차의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2-1번 문제를 풀고 이걸 증명할게요. 필수예제 2-1번부터 보세요. 1번은 그냥 바로 그냥 풀어볼게. x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보시면 x제곱을 x로 치환했더니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4x 나오고 플러스 3 이게 보기차 방정식이라고요. 대놓고. 그죠?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뭐 처음에 이렇게 하겠죠. x제곱을 나중에 x하고 인수분해 치환해 놓은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 식은 x제곱 되겠네 마이너스 4x 되겠네 플러스 3 되겠네 라고 써놓고 봤더니 이 식 자체가 뭐가 돼버려? 인수분해 돼버리죠. 요 방법이에요. 요 방법. 그냥 대각선을 곱해서 인수분해한다. 요거 할 때는요 조심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치환했으면 제발 부탁인데 역치환 좀 하세요. 그 역치환 안 시켜서 틀리는 경우도 은근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선생님 인수분해 됐어요. 여기 x고 여기 x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 식 인수분해 하면요 x 마이너스 1이고요. x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쓰고 틀리는 찐따들이 은근히 많아요. 치환하면 제발 부탁인데 뭐 하라고요? 역치환하라고요. 그래서 라지 x 자리에 다시 뭐 집어넣을 수 있었냐면 스몰 x 제곱 마이너스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것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만 쓰는 되게 얍삽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인수분해 끝났냐면 그렇지 않죠. 너희 눈에 바로 하나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역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니까. 두 번째 여기도 인수분해 된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봐봐.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숫자가 정수인 단위까지 가는 거를 보통 기준합니다. 혹은 유리수 단위까지 들어가는 걸 말하게 돼요. 혹은 아니라 유리수까지 들어가는 걸 보통 말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되게 자연스러울 건데 여기는 요 식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이 인수분해가 만약에 되려고 한다면 인수분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까지 인수분해 할 수 있냐면 x-1, x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을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답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답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언제는 얘가 답이고 언제는 제가 답이에요? 라고 하시면 이게 중간고사 쓰면 되게 자잘한 그냥 잔트랩인데 문제 내에서 무리수 단위까지 무리수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이런 조건이 달려있으면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유리수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만 딱 써야 됩니다.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틀린 거예요. 정말 치졸하지 이거. 근데 문제 조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것을 조건을 확인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만약 문제 내서 다음 식을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루트 3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무리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되게 자잘한 트랩인데 거기 낚이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역치환에서 들어온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건 별로 사실 어렵진 않은데 조금만 신경 써서 그런 조건들이 달려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만 조금 하시면 돼요. 2번 문제부터 이제 슬슬 재밌어지는데 2번 필수예제 2-1번에 2번 x 4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이 오면 이제 슬슬 저 식과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그러시면 4차, 2차 이것만 보이니까 이거 보기차 방정식이나 무슨 치환까지 왔을 거라고. 그래서 x제곱을 라지 x로 y제곱을 라지 y로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했단다. 바꿔놓고 다시 한번 식을 써보니까 x제곱이고 마이너스 7xy이고 그 다음 플러스 y제곱이까지는 바로 보이실 거야. 문제는 아까 전 같은 경우는 그거 치환하고 났더니 바로 인수분해 됐거든. 그죠? 근데 지금은 치환하고 난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느껴지니? 요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 요랬을 때. 선생님 아까 요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치환하고 난 다음에 합체 구조를 바꿔낸다고 그랬어. 얘네 합체 구조를 바꿔내야 될 거야. 근데 그 합체 구조를 바꿔낼 때 기준이 뭐냐면 무언가의 제곱 마이너스 무언가의 제곱인데 이 보기차 방정식이 되게 좀 재밌는 게 이 뒤에는 제곱이 잘 안 보이게 바꿔놔 보통. 오케이? 갈게. 완전 제곱식 만든다는 게 이 첫 번째 있는 제곱식을 완전 제곱식 위주로 만든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서 두 번째 핵심은 여기가 마이너스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로 되면 말자 황이야. 제곱차 마이너스 제곱차여야 돼. 무조건. 제곱차 플러스 제곱차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잘 봐요. x제곱하고 y제곱을 쓸 거라는 건 분명해요. x제곱하고 y제곱을 쓸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 묶기 위해서 내 가운데 뭐가 필요할 거냐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 2xy가 있어도 완전 제곱식 묶이고요. 하다못해 마이너스 2xy가 있어도 완전 제곱식 묶이긴 하죠. 이해하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얘를 선택해야 될지 얘를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뒤에가 마이너스가 나오길 바란다 이거예요. 뒤에가 마이너스 나오길 바란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플러스 2xy를 쓰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에서 내가 플러스 2xy를 더했으니까 이 뒤에서 2xy를 어떻게 돼? 빼줘야겠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여기다 마이너스 2xy를 빼게 되면 이 뒤에다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겠죠. 봐보세요. 내가 만약에 얘를 x제곱 플러스 2xy라고 선택해서 식을 정리할 겁니다. 라는 뜻은 내가 여기다 플러스 2xy를 선택했다는 뜻은 원래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7xy가 주어져 있고 오케이? 내가 여기서 더한 것만큼 수습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y만큼 다시 빼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선택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선택을 마이너스 2xy로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원래 마이너스 7xy는 주어져 있고 앞에서 빼줬으니까 다시 뭐 한다? 더해준다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너희가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되냐면 뒤에 있는 이 새끼가 마이너스 4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재밌게도 얘도 마이너스 9xy고 얘도 마이너스 5xy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 이 문제는 2번 문제는 얘를 선택하나 얘를 선택하나 풀립니다. 오케이? 얘를 선택하나 얘를 선택하나 반드시 풀려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선택하면 절대 합체 구조를 못 바꿔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너희들 되게 의아한 눈빛으로 선생님 이거 밑에 건 안 풀리잖아요. 선생님 이따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근데 왜 얘를 선택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뒤에 있는 게 무언가의 제곱의 구조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9xy를 제곱형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9 자체가 제곱수라서. 5는 뭘 제곱해야 되니? 루트 5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등장하니까 조금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선택할 뿐이지 안 돼서 얘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x 여기 플러스 2xy니까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9xy인데 선생님 뒤에서 y가 제곱이 안 보여요.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보이냐면 치환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기차 방정식 치환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 라지 x하고 라지 y의 값을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켜보시면 앞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었겠죠. 뒤에 있는 식은 뭐가 될 거냐면 9x제곱 곱하기 y제곱 이렇게 써져 있지 않겠니? 너희가 뒤에 있는 식을 보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3xy의 전체 제곱이구나. 아 여기가 뭐라고? 3xy의 뭐라고? 전체 제곱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합차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근데 사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치환하고 갔다 다시 역찬하고 갈 겁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연습도 잠깐 해보셔야 돼요.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y제곱 4제곱 똑같은 문제인데 선생님이 두 가지를 좀 더 추가해서 풀어볼게. 하나 뭐냐면 나 이제 치환 안 하려고. 솔직히 여기서 이거 치환한 것도 오바였지. 그지 않냐? 너네 이 정도 보면서 이제 이 정도 느낌 오잖아. x제곱 보면 되겠다. 그냥 바로 인수면 되겠다. 여기서 굳이 나지 x하고 나지 y 뭐 이런 걸 치환 안 해도 여기서 일로 올 수 있겠다. 느껴지지?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오케이? 근데 이건 느끼고 가야 돼. 2차하고 4차밖에 안 보이네. 이거 뭐다? 보기차다. 보기차는 분명히 둘 중 하나 풀리는데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1 여기 1 곱하기 1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얘네들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라면 그냥 그렇게 인수를 했을 거야. 근데 안 나오네. 오케이? 얘네들 대각선으로 곱해도 마이너스 7이 나올 리는 없네. 라는 게 느꼈으면 이 새끼는 분명히 보기차 중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로 바꿔내는 보기차다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하고 얘를 갖고 완전 제곱식 바꾸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게 제곱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2x를 묶는 게 좋긴 하거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줘 보려고 이렇게 내가 지금 얘로 묶겠다는 건 뭐냐면 x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그 다음 플러스 y 4제곱을 선택하겠다 이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2xy 했으니까 뒤에다 플러스 2x제곱 y제곱 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아가들아 여기는 마이너스 7x제곱 y제곱에서 플러스 2x제곱 y제곱 하니까 얼마 남아? 마이너스 5x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도 돼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그리고 너네가 이런 거 연습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이런 문제 출제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주어져 있는 식의 인수로 올바른 것을 이런 거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여기만 고정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인수를 못 찾을 때가 덜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만 나오면 무조건 된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봐봐요. 앞에 있는 거 동그라미 이건 됐고요. 뒤에 있는 것도 무언가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는데 여기가 5예요.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루트 5 xy의 전체 제곱으로 바꾸면 그만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세모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합차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니까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랑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한번 곱해주시면 그게 바로 합차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자리에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갖다 쓰시고 세모 자리에는 루트 5xy 갖다 쓰시면 그만이에요. 이거 인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갖다 쓰시고 플러스 루트 5xy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들이 또 인수분해가 되면 또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 내서 유리수 범위로 인수분해 해주시라고 하면 쟤를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보기차 방정식. 오케이. 마지막 보기차 방정식 하나만 더 연습하고 요거 보기 9번 다시 증명하러 갈게요. 3번 문제도 하나 더 봅시다. 삼 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4제곱 마이너스 11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4제곱 제곱차수하고 4제곱차수밖에 안 보이니까 보기차다 눈치채셔야 돼. 보기차는 눈치 안 채고 시작하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말했던 기준에 벗어나 버려. 무슨 기준이었어? 공통일수 있으면 묶어내라. 그리고 내림차수 내가 주목하는 문제 내림차수 정리해라. 무슨 말이겠어? 그 기준에서 벗어나 버린다고. 이미 4차식이기 때문에 정리해봐야 내가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럼 너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기준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거 내림차수 정리해봐야 별로 3차 이상식이 별거 없겠네. 봤더니 2차식과 4차식만 존재하네. 이거 보기차다. 오케이? 보기차는 분명히 제곱을 치환함으로써 식의 구조를 단순화시키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잠깐 상상해봐. a 제곱의 제곱, b 제곱의 제곱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1이 나왔으니까 1일 텐데 대각선을 곱해서 마이너스 11을 만들 수 있으면 생큐인데 안 만들어지잖아.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얘가 아니라는 거지. 난 무조건 이 모습을 바꿀 거란 말이야. 얘를 어떻게 바꿀 거라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 바꿀 거라고. 앞에 있는 놈은 무언가의 완전 제곱식일 거고 마이너스 뒤에 있는 놈은 무언가의 제곱의 꼴로 바꿀 거라고. 완전 제곱식 바꿀 때 기준은 이렇다니까 얘네 둘이 이제 기준을 묶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마가드 생각. a 제곱 그리고 b 제곱의 제곱까지 오는 건 분명해. 근데 여기가 플러스로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올 수도 있거든. 그죠? 자 여기 잠깐 봐봐. a 제곱 b 제곱이 오는 건 분명한데 여기가 플러스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하나 봐. 두 번째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제곱 b 제곱 올 건데 마이너스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생각해 보면 전개했을 때 a 4제곱과 b 4제곱은 둘 다 나오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플러스 2배의 a 제곱 b 제곱 왔다 이해하셨어? 내가 뒤에서 뭐 하면서 수습하겠어? 마이너스 2a 제곱 b 제곱을 빼주면서 수습하겠다 이해하시겠어? 마가 생각. 마이너스 11a 제곱 b 제곱인데 만약에 여기서 2를 빼줘버리게 되면 뒤에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13a 제곱 b 제곱이다 이해하셨냐? 안 되는 건 아닌데 오케이? 이거 된다잉? 안 되는 거 아니다. 루트 13a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 여기를 마이너스 2배의 a 제곱 b 제곱으로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뺐으니까 뒤에서 뭐 하면 된다? 더하면서 수습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더했더니 얼마 나와? 9a 제곱 b 제곱 누가 더 좋아? 얘가 더 좋으니까 얘를 선택할 뿐이야. 근데 꼭 여기에 한정 짓지 말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얘를 인수분해식을 써줄 때도 있으니까 너희가 상황에 따라서 기호에 맞게 골라 써볼 줄 아셔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오케이? 그러고 나면 우리 이제 보기 9번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겨. 왜 선생님이 지금 이 보기차를 먼저 설명하고 얘를 가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이 쟤랑 똑같은 구조인데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4제곱이란 식이래. 얘 인수분해하는 아이디어가 보기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되게 웃긴 현상이 되게 많아. 보기차 방정식을 문제집에서 본 적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 처음 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 적은 있으니까 보기차 방정식 문제는 되게 잘 푼다 애들이. 희한해. 보기차 방정식 문제 풀려면 애들 풀어. 내가 오늘 하는 얘기가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못해. 나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보기차 방식을 풀 줄 알면 저것도 당연히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기차는 풀면서 인수분해 못한다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 말이야. 이론은 항상 문제하고 연관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선생님 역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야. 4제곱, 제곱, 제곱, 4제곱 이거 보기차야. 무슨 상태 알겠어? 그래서 A 4제곱, B 4제곱 만들어야겠구나. 그럼 A 제곱 그다음에 여기 B 제곱 갖다 쓰시고 완전 제곱 갖다 썼어. 난 뭐만 결정하면 여기가 플러스일 거냐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거든. 근데 플러스였을 때 여기가 2배의 A 제곱, B 제곱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2배의 A 제곱, B 제곱 빼줘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면은 더 해줘야겠지. 오케이? 내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그지 같아서 마이너스 선택했다 가정할게. 그럼 여기다 2배의 A제곱 B제곱 더해주게 되면 남아있는 게 얘인데 더해줬더니 플러스 3A제곱 B제곱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됐어 안 됐어? 이거 망한 거잖아.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여기가 필수적으로 뭐야겠다? 플러스여야겠구나. 그러면서 여기 몇 개 해야겠다? 빼줘야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하나 남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뭘 의미하냐면 앞에 있는 게 무언가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것도 무언가의 제곱이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 뒤에 있는 건 뭐의 제곱입니까? A, B의 제곱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 새끼 동그라미 여기는 이 새끼 세모 얘 합차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하나와 두 번째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하나로 인수분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갖다 쓰시면 그만인 겁니다. A제곱 B제곱 여기는 뭐가 됩니까? AB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 뭐가 됩니까? AB 이렇게 갖다 쓰시면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번 넘어가 봅시다. 슬슬 지치시는데 조금만 힘내세요. 생각 외로 금방 다 끝나요. 10번은 뭘 인수분해 달라면 요걸 인수분해 달래요. 이건 좀 그지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서 체크해 놓으시고 나오면 기억하셔야 돼요. 나오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되게 좀 독특해요. 굉장히 좀 독특하고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면 얘가 나오는 게 뭔지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걸? 그지?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뭐 있어야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그죠? 거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합니까? 라고 하시면 힌트가 이거예요. 얘 결과가 뭘 인수로 갖는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인수로 존재한다. 이 힌트예요. 저걸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거 알고 있다고 해도 수월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뭘 가져가냐면요. 뭐를 적어가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항이 3개인 3차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2개를 묶어서 볼 거야. 이렇게. 저걸 하나의 동그라미 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거예요. 봐보세요.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일단 식을 조금 정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어떠한 난리 브루스 연병을 떨어보시냐면 내가 저 식을 잘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은 거를 더하고 빼야 돼. 그게 너희들 입장에서 좀 생소한 거야.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은 항을 더하고 빼겠다라는 게. 근데 더하고 빼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얘라니까. 얘 옆에 뭔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건데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얘라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새끼하고 여기는 요 새끼를 이용해서 내가 뭘 만들어 볼 생각이면 얘를 만들어 볼 생각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아까들 봐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세제곱을 한번 식을 써보면 오케이? 여기에 가정 한번 가보자. 내가 이게 하나의 항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이 됐어? 얘가 하나의 항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세제곱. 오케이? 그럼 다시 질문. 여기 있는 거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항이 2개인 상태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동그라미의 세제곱 나왔으니까 그다음 뭐 나와야 돼? 3 동그라미 제곱 세모 있어야 되지.
또 뭐 나와야 돼? 3 동그라미 세모의 제곱 나와야 되지. 그다음 뭐 있어야 돼? 세모의 세제곱, C 세제곱. 여기까지 되시오.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새끼하고 여기 있는 이 새끼가 좀 차이가 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부터 요걸로 바꿔놓고 여기까지 가볼게. 이게 하나의 너희들이 이제 풀어가는 기준이 되기 시작해. 이마 보시면 알겠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사익 과정을 이제 써놓고 갈게요. 사익 과정을. 아무튼 여기까지 갈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까지.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일단 필요한 게 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일단 써놓고 얘네 둘 사이에서 이제 쉽게 생각이 들죠. 이거 전개하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나와요? 마이너스 3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줘야 돼요. 3 AB A 플러스 B가 있어야겠네 라는 생각. 오케이? 근데 일단 씁시다. 처음이니까 일단 그냥 써봅시다.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겠죠? 식 그냥 없죠?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은 똑같은 식이죠.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왜 이 식을 써놓고 왔냐면 여기 있는 요 식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식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지금 없는 식이 뭐냐면 얘네 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뭡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오케이? 얘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C잖아요. 그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거죠. 얘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요 3A 플러스 B고요. 얘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C 제곱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시죠? 일단은 있는 새끼는 냅두시고요. 여기 있는 두 놈 냅두시고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시면 얘네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그게 있어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세제곱 바꿔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없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얘네들 다시 뭐 해주면 돼요? 얘네들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서 식을 정리해 놓으면 얘네들 다시 뭐 해주면 돼? 빼면 되겠죠. 이 말이 됐어요? 얘네들이 원래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새끼 여기 있는 이 새끼 없는데 내가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세제곱 바꿔내려고 한다면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쓰고 다시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이라 생각하고 아이고 이거 왜 써? 얘 썼어요. 여기서 얘 썼어요. 여기서 맞춰 얘 썼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없었잖아요. 뭐 하면 되겠다고요? 빼면 되죠. 마이너스 3 A 플러스 B의 제곱 C 마이너스 3 AB 플러스 C의 제곱. 어떤 그지 같은 상황이 이해되셨어요? 근데 원래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 여기 원래 있었던 거. 그렇죠? 원래 있었던 거는 뭐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자식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고 갖다 쓰시고요. 마이너스 3ABC라고 갖다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는 얘네들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얘네들을. 공통인수 혹시 뭐 보이세요? 일부러 이쁘게 색깔도 좀 맞춰드리긴 했는데 녹색 기름 혹시 공통인수 뭔지 보이세요?
그죠? 마이너스 3도 같이 있고요. 마이너스 3. 아이고. A 플러스 B 곱하기 C가 공통인수네. 그럼 여기서 뭐 남니? A 플러스 B 남죠. 여기서 뭐 남니? 여기서는 뭐가 공통인수야? A, B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A, B. 여기서 뭐 남니? A 플러스 B. 여기서 뭐 남아요? 사기다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사기데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드실 건데, 제가 기준을 그냥 무조건 그냥 없던 시기에 얘네들 더해봐 얘네들 빼봐가 아니라 왜 얘네들이 필요한지까지 얘기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전체 식을 보니까 어떤 게 공통인수인지 혹시 보이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하나가 공통인수 들어있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나만 묶어냅시다. 이제 다 왔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긴 뭐 남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 남을 거고, 여기서 뭐 남습니까? 하시면 얘가 기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3 A 플러스 B 곱하기 C가 남을 거고, 여기서 뭐가 남습니까? 얘가 기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3 A, B가 남겠다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전개하는데 얘 A제곱 나오는 거 뻔하고요. 그 다음 B제곱 나오는 거 뻔하고요. C제곱 나오는 거 뻔하죠. 오케이? 잘 봐 얘들아. 뭐가 또 나올 거냐면 플러스 2AB 나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3AB가 기다리고 있어. 남는 게 마이너스 AB야. 플러스 2BC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BC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BC가 남아. 플러스 2AC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AC가 나와. 마이너스. 그래서 CA 이렇게 결정이 돼. 지금 얘네 표정 쌍 사기 사기스러워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진짜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너네 서술형이 이거 나왔으면 했겠어? 했겠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이거 경험 안 하고 이거 하라면 미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기준 하나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체크하고 갈게요. 오늘 집에서 한번 인수분 해보세요. 나오면 너희만 할 수 있어요. 이거 풀어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 절대 이상 못 하는데, 그냥 무작정 한 건 아니고 일단 항을 두 개로 쪼개보겠다는 생각으로 얘를 동그라미 묶어놓고 여기 나머지 하나를 봤단 말이에요. 얘를 묶고 싶었는데 내가 3차식에서 왜 이걸 이렇게 묶어보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3차식에서 항이 3개인 거 알고 있는 게 없어. 유일하게 얘가 유일해. 근데 얘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우리가 이용해 몰자지 인수분해 하는 방법 몰랐던 거 아니야. 수학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응용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항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항이 2개인 3차식으로 바꿔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직거래를 했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아직 3차식이 아니니까 걔 3차식을 바꿨다고 한다면 식이 변형이 일어났으니까 걔 수습해야지 않냐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 결과, 그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는 결과 중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묶어내면 사실 게임 끝나는 거거든. 얘를 묶어내기 위해서 여기 세제곱을 기준으로 식을 계속 없앴던 거는 더하고 더했던 건 빼고 하면서 식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만 기준을 잡고 가면 여기까지 도달해. 어떤 사람 얘기했어?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 얘들아 이거 있다고 치자 이거 없다고 치자 뭐 이렇게 빼버리면 이거 말도 안 돼. 왜 갑자기 저거 왜 더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시면 얘를 항이 2개인 3차식으로 바꿔내기 위해서야. 어떤 사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보기 11번은 제가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보기 11번은 많이 했었죠? 여기 있는 요식 인수분해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그럼 그거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눈으로 두 문제만 풀게요. 눈으로 두 문제만. 하나는 실제로 쓰면서 풀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쓰면서 풀고 눈으로 2-2번 풀어봅시다. 2-2번 푸는 거 연습 안 시켜도 되겠죠? 왜냐면 딱 보면은 뭐 하겠다? 치환하겠다는 거 느껴져요. 근데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치환하면 제발 부탁인데 역치환하세요. 역치환 안 해서 틀리는 새끼들은, 틀리는 자식들은 선생님이 진짜 정수리 물어버릴 거야. 그렇죠? 은근히 많아요. 역치환 안 해서 틀리는 친구들.
선생님 낮이 X를 써서 틀렸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진짜 정수리 물어버릴 거예요. 두 번째 2-3번은 선생님이 요까지는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도 나름 기준을 놓고 정리해 드렸는데 사실 여기 있는 뭐 보기 10번, 보기 9번 이런 거까지 오면 애들이 이제 좀 약간 정신이 나가거든. 3차식, 4차식 뭐 이러면서. 근데 2-3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다음에 활용이죠. 활용까지도 풀고 싶은데. 얘들아 2-3번 봤더니 1번 문제 인수분해하래. 이제 슬슬 이런 상황이 나타날 거야. ACX 몇? 세제곱 마이너스 CA A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이제 너희들 괴롭히게 이딴 거거든. 그죠? 대답은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내지 않겠니? 아니 너무 기분 나쁜 표정만 짓고 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내일 수업 준비해야 돼 지금 또 가서.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애들이 이제 X에 사로잡혀서 계속 X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자 뭐뭐뭐 사용됐니? 그렇죠. A, C, X지. 그럼 나 이 식을 이 상태로 풀려고 하는 찐따짓 하지 말고 식을 재정리할 건데 뭘로 정리하겠어? 그렇죠. C로 정리하는 거예요. C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일 차수가 낮으니까. A, C에 관한 1차, 그 다음 C에 관한 1차 이 두 가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X 세제곱 여기는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마이너스 X 제곱 C야. 그죠? 나머지 것들은 C가 없는 것들의 모임이니까 A 제곱 X 제곱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2AX 나올 것이나 플러스 1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마지막부터 보긴 하는데 사실 앞에 보면서 공통인수 있다는 것도 바로 보여요. X 제곱 공통인수죠 지금. 그래서 X 제곱 묶어내시면 AX 마이너스 1 곱하기 C로 묶일 거고요. 뒤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 된다고 보이세요? 여기 A, 여기 A, 여기 1, 여기 1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A. 그래서 뒤에 있는 식 뭐가 되냐면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이렇게 볼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나서 보니까 AX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로 들어있네요. 그래서 AX 마이너스 1 묶어내시게 되면 남아있는 게 X, CX 제곱 이 있을 거고요. 뒤에 있는 게 플러스 AX 마이너스 1 이 하나 남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항상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은 대부분의 문제를 푸는 대부분의 기준은 뭐냐고? 공통인수 있으면 묶어내시고요. 낮은 차수 이용해서 재정리하시고요. 하나만 더 풀고 보내드릴게요. 자유롭게. 2번은 집에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2번은 그 2-3번의 2번 X하고 Y에 관한 2차식이니까 너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해보시면 금방 접근이 갈 겁니다. 너희가 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였냐라는 거 확인해보기 가장 좋은 문제가 3번인데 3번 문제를 풀 때 개념 없는 새끼들이 제일 지옥을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고 있지 계속 여기서. 요거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하시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거리가 전개했다가 묶었다가 전개했다 묶었다가 전개했다 묶었다가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 한번 쭉 훑어보시면 A, B, C 세 개 문자 사용됐고 A 몇 차? 2차. B 몇 차? C 몇 차? 아무거나 잡아 상관없어요. A 씁시다. A가 2차식이래. 그럼 여기 B 하나 있을 거고요. 또 A 여기서 하나 더 나오죠. 2차. 마이너스 C 있을 겁니다. 그리고 A 제곱이에요. A가 1차항은 얘하고 예곱했을 때 나올 거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나오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C제곱 하나 나올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A가 없는 것들 상수만 묶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A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도 A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다 A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놈들이거든. 그래서 플러스 BC, B-C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리하면서 보여요. 뭐가 공통인수 들어있니 전체적으로? B-C가 공통인수 들어있죠. 그래서 B-C 공통인수 묶어내시면 남는 게 앞에 있는 건 A제곱. 여기는 합차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이렇게 되실 거고 여기는 BC가 남아있겠네요. 요거 다시 또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생각하고 대각선 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나오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C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신 것도 장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봤었던 찐따 한 명이 어떤 짓거리를 했었냐면 이런 짓거리를 했었어요. 이 식을 구했는데 답에 써있던 게 이거였던 거야. B-C B-A 그다음에 뭐 A-C 이렇게 써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네가 구한 건 이건데 얘는 여기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얘하고 얘는 다른 답이에요. 왜 달라요?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만큼 차이 나요. 마이너스 1만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다는 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마저 C-A면 이건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를 두 번 곱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객관식 보기를 쓸 때 이런 거 착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볼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가고 싶은 데까지 못 가요. 숙제는 정석은 제가 인수분해 활용단원을 못 풀어드렸지만 그리고 뒤에 있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못 풀어드렸지만 고쟁이 문제를 푸는 데까지 지장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억지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고쟁이 인수분해 전체 문제 번호로 따지면